강 여사님, 이번에도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애들이 바쁘다 보니 부모님을 한쪽만 챙길 수밖에 없나 봐요. 저는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가 매년 이렇게 효도를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돈은 애들 안 올 테니 여유로우시겠어요. 혼자서 준비하려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설정 시 최신 영상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사연을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은 참 고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도 끓이고 LA 갈비에 잡채, 온갖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설날이니까 아들 재훈이랑 딸 수진이가 올 거란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도 보고 음식 준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딸 수진이는 아예 연락도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탁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핸드폰을 보는데 SNS에서 딸이 올린 사진을 보게 됐어요. 시댁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사위, 딸까지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명절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모님에게 명품 가방을, 장인어른께는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면서 자랑스레 카톡 프로필에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텐 마트 할인 상품인 기름 세트 하나를 던지듯 주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아들의 장모였어요. 강 여사님, 이번 명절도 별일 없이 지내시죠?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가 매년 이렇게 효도를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명절에 좋은 선물도 받고 손주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있답니다. 아, 강 여사님은 올해도 혼자시겠네요. 여유롭고 좋죠 뭐. 애들 온다고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아주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 했죠. 그렇군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식탁, 식어버린 떡국, 깎아놓은 과일들. 온갖 정성을 들인 음식들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이게 다 뭘 위해서였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에 싸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TV에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명절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차가운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서글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작년 추석 때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그 전 설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SNS를 보니 딸은 시댁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스키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남편 기일에도 둘 다 안 왔었죠. 아들은 해외 출장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처가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때 올린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사돈댁만 챙기는 이유를요. 아들 장인어른은 대기업 임원이고 딸 시아버님은 건설회사 사장이거든요. 그쪽은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니까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집에서 쉰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던 게 엄마는 집에서 뭐 하세요? 그냥 노시기만 하시네.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더라고요. 명절에도 아들은 늘 그래요.
엄마는 편하게 집에서 쉬시면서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냥 배달시켜 드시지.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일했던 제 젊은 시절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제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이 쉬기만 한다고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자식들은 제가 은행 퇴직금으로 산 이 아파트도 탐을 내더라고요. 엄마,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저희 주택자금, 대출 좀 받게 담보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을 위해 살지 말아야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죠.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예전에 회사원이었다가 요식업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은행에서 일하기 전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던 게 생각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말썽쟁이였던 김대웅이었죠. 지금은 전국구 프랜차이즈 CEO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창회를 통해 연락처를 받아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죠. 첫 만남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대웅이는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더라고요. 야, 김미선. 너 똑같이 생겼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안이네.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옛날처럼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교실 맨 뒷자리에서 저를 몰래 보던 18살 대웅이가 떠올랐어요. 알고 보니 대웅이는 그때 저를 짝사랑했다네요. 당시 은행 들어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저를 보면서 자기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나 뭐라나요. 야, 그때 내가 너한테 고백할 뻔했다? 근데 네가 워낙 무서워서 못했지.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제 근황을 듣더니 대웅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미선아, 너 요리 잘하잖아. 그때 네가 만든 김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 마침 내가 새로 론칭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 나이가 벌써 65인데 무슨. 하지만 대웅이는 진심이었어요. 야, 요즘은 100세 시대야. 너한테는 앞으로 40년도 더 남았잖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게. 한번 인생 역전을 해보자고. 그리고 그때 못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밀어줘 볼게. 장난스레 윙크를 날리는 대웅이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열정이었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대웅이를 다시 만나러 갔죠. 와, 드디어 왔구나. 난 우리 미선이가 꼭 올 줄 알았어. 대웅이는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 사업 계획서더라고요. 야, 너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거 잘 볼 줄 알잖아. 한번 봐봐. 내가 이거 네 스타일대로 꼼꼼하게 준비했다. 서류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국 방방곡곡의 시장 조사부터 레시피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정말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웅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선아, 나 요식업계에서 30년 있었어. 내가 가진 솜씨면 충분해. 처음엔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겁먹지 마.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그 못난 자식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잖아? 마지막 말에서 장난스레 윙크를 날리는 대웅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슴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날이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시작하는 도전이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대웅이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죠. 대형 주방에서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 일하는 게 낯설었거든요. 첫날 연수원에 들어섰을 때 다들 의아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어요. 나이 많은 아줌마가 뭐 하러 왔나 싶었겠죠. 특히 20대 초반의 요리사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웅이가 그 상황을 너무 재미있게 받아쳤어요. 얘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특별 기술 고문이야. 앞으로 이분한테 배울 게 많을 거야. 참고로 나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분이니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니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싹 사라졌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봐야 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너무 버거웠죠. 무릎이 아파서 팥을 붙이고 일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힘듦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대웅이가 주방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미선아, 너 요새 얼굴이 좋아졌다? 환하게 피어났어.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거 맞나 봐. 그나저나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지금쯤 우리가 같이 프랜차이즈 하고 있었을까? 또 시작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장님. 여기 직원들 다 듣고 있잖아요.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대웅이는 절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대웅이가 있어 든든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매장을 열게 됐어요. 미선인의 착한 부엌이라고요. 처음 대웅이를 만나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장 문을 처음 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반찬 준비하고 진열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죠.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된장 담그는 비법으로 직접 장도 담가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5만 원 매출 올린 날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장 보러 오시는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께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나물 맛보기도 드리고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드리면서 정성을 다했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 주부가 매장에 들어오시더니 SNS에서 소문 듣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된장찌개 맛이 딱 시어머님 손맛 같다고.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후기도 올라오고 동네 맘카페에서 추천글도 올라오고 주말에는 오픈하자마자 줄 서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매장이 점점 바빠지니까 직원도 뽑게 됐죠. 처음에는 파트타임 1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직원만 5명이에요. 다들 제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직원들이에요. 아침마다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의 반찬 메뉴 회의도 하고 새로운 레시피도 연구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방송 출연 제안받았을 때예요. TV에서 전통 반찬 맛집으로 저희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방송 나간 다음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그때 진짜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죠.
특히 제가 직접 만드는 김치와 장아찌는 대웅이의 다른 매장에서도 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남들은 제 나이에 은퇴할 때 전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제 통장에 목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될 정도로 즐거워졌죠. 바쁘게 매장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죠. 엄마, 왜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이런 걸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이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딸은 또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은행 퇴직금으로 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걸 못마땅해 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 된 거겠죠. 그때 주방에서 대웅이가 불쑥 나왔어요.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미선이 자제분들 아니신가?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홀로 고생하시면서도 애들 대학 보내시고 결혼까지 시키신 어머님 도움 많이 받으셨죠? 이제는 어머님 인생 좀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웅이의 말에 자식들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어. 너희들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보려고.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마도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나 봐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시하고 휘두를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 아들과 딸은 한 차례 더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보고 싶어서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특히 아들 손에 들린 고급 와인 봉투를 보는 순간 그동안 제가 받았던 마트 할인 선물 세트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TV에도 나오시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다가 가게가 잘 된다니까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작은 딸도 찾아왔어요. 딸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밖에서 아들과 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소름 돋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정신 차리기 전에 가게 명의를 바꿔놔야 한다고. 그게 다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더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가게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하는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장사를 이어갔어요. 자식들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꿰었죠.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키운 자식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됐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 정리하고 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냐고. 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사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식들한테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근데 어쩌겠어요. 자식들이 먼저 칼을 겨넣는 거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와인을 한 박스 들고 찾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선물로 돌리면 좋을 것 같다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웬일이니? 했더니 이제부터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전화도 안 받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안부 전화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딸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카톡도 읽지 않던 애가 이제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돈댁이랑 찍은 사진은 더 이상 SNS에 올리지도 않고요. 그러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자식들이 공식적으로 가게 지분 이야기를 꺼냈죠. 둘이 짜고 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지. 자식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미소였죠.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분 양도 계약서 같았지만 실은 자식들이 절대 가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죠. 서명하기 직전 전 자식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알겠니? 내 가게는 내 거야. 내 인생도 내 거고 너희의 인생은 알아서 살려무나.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난 다시 태어났어. 이제는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자식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엄마 자식 아니냐고 소리치더라고요. 맞아,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 뒤로 자식들은 한참 동안 가게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전 이제 평화로워요. 가게도 잘 되고 직원들도 멋지게 성장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들 소식은 가끔 동네 사람들 통해 듣게 되더라고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한다고 하고, 딸은 사위와 별거 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 닫고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뭔가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편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자식들의 필체였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때 엄마가 그러셨는지. 제가 받은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생 수업이었단 거리요. 요즘 회사 일도 안 풀리고 집에서도 매일 싸움이에요. 문득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을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궁금증이 들었어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찾아뵙질 못하겠네요. 그간 죄송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운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처럼 제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감싸 안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자식들도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다 큰 어른을 때려서 가르칠 순 없지만 세상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세상에게서 배웠던 것처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까지도 자식들을 원망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나갔겠죠. 사업인으로서의 성공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채로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동창이라는 귀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잖아요. 요즘도 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요. 가게 문 열고 반찬 준비하고 직원들이랑 회의하고 바쁘지만 행복해요.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 얼굴 보는 게 더 기뻐요. 월요일마다 직원들이랑 회의할 때면 기분이 참 좋아요. 다들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거든요.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좀 망설였어요. 제 얘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들리진 않을까 걱정도 됐고, 혹시 자식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거든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부모님들,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 두려우신 분들.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식이 우리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전 이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강미선으로 살아가자고.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강미선으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외쳐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요.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겠지요. 저도 종종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 사연들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이 저물어 갑니다. 설날을 맞이한 만큼 많은 분들이 멋진 한 해를 꿈꾸실 겁니다. 항상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서도 꼭 지켜져야 하는 가치지요. 여러분들의 한 해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노후지혜의 열쇠는 여러분께 매주 새로운 감동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과 위로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